네,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어제는 1주년 더 밀크 방송 1주년 기념으로 방송을 하고, 지금은 제 개인 비즈니스 때문에 남가주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남가주에 몇 개 큰 어카운트가 있고 관리를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럴리에 한 번은 가는데 포항K 기업에 맡은 게 있는데 좀 이렇게 재조정하는 시기라 원래는 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테크니컬 이슈가 생겼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가서 조금 봐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고, 근데 너무 개인 방송을 안 찍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한 편을 더 찍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만약에 그 메이저 커렉션에 오게 되면은 어떤 기업군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어떤 기업들이 제일 많이 빠지고 어떤 기업군들이 좀 덜 빠질 것이냐, 어떤 에셋 클래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조금 예측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폴폴리오와 비교했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라고 이제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찍겠습니다. 이제 기업군 중에서는 이제 성장주가 있고 이제 디비전을 인카밍을 주는 그런 그 가치주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리츠 같은 그런 어떤 주식 형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TF나 뮤추얼 펀드, 그 다음에 반드, 이런 에셋 클래스가 있겠죠. 첫 번째, 어떤 기업군들이 가장 코렉션에 취약할 것이냐. 첫 번째, PE, Price per Earning, 돈은 적게 버는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군들이 가장 데미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코렉션이 S&P 500의 10%다. 그럼 이런 회사들은 2배, 3배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0% 왔는데 이런 회사 기업군들은 20-30%씩 빠지는 겁니다. 근데 회복 속도도 이런 기업군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빠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지는 것이 이제 회사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작은 회사일수록, 작은 회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스몰 캡이라죠. 작은 회사하면서 성장주인 그런 기업군들이 제일 더 많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큰 기업보다는. 그러니까 기업군들 중에 라지 캡 회사가 그래서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자들은 그 다음에 작은 회사들, 그 다음에 주가가 20% 이하인 기업들은 훨씬 더 데미지가 커요.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도 대형 기업보다는 기업 사이즈가 작은, 마켓캡이 작은 회사들이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매출 구조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PE가 너무 높은 회사들, 돈을 매출은 크게 크지 않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제일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마켓이 10% 빠진다고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은 30%, 3배 이상 빠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항상 연구를 해보니. 그 다음에 이제 토털 리턴 펀드라고 하는 그런 기업군들이 있어. 토털 리턴 펀드라는 거는 기업군이라는 얘기는 현재 기업 활동을 하면서 매출이 매년 좋아지고, 그다음에 캐시 온 핸드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 디비전을 주는 그런 가치주들인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대형 펌들은 같은 10%가 오더라도 4% 반 이하 정도밖에는 오지 않는 거. 제가 항상 맷집이 강하다 하는 것들이 요런 것 주식들이 여러분들 제일 가장 메이저 임팩이 왔을 때 회복 속도도 빠르고 좀 안정적인 폴폴리오에서는 안정적으로 이제 순항할 수 있는 그런 기업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방송에서 제가 다 얘기했으니까 더 밀크 방송을 보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ETF 중에서도 S&P 500 링크되는 QQQ라든지, 그러니까 나스닥 링크되는 QQQ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일 데미지가 큰 거죠. 기술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S&P 500를 또 링크되어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좀 충격이 덜한 거는 이 금이나 이런 이런 프리시스 메탈이죠. 은에 링크되어 있는 ETF들은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이저 커렉션이 왔을 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드는, 컨버러블 반드는, 경제하고는 상관없죠. 대신 이제, 기업이 뱅크럽시가 될 수가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반드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은 정펀드죠. BBB급 이하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코퍼레이트 중에서도 AAA 정도, 최소한 AA 정도는 이상 되는 거를 보유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죠. 이제 망할 기업들은 안 되고 망할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기업분들 가지고 있는 본드 채권은 괜찮다. 기업 일종의 파크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데미지가 큰 것들이 이제 렌트 파워펄이나 커머셜 파워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츠들은 이제 공실률이 커지기 때문에 가장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고, 특히 이제 하이텍이나 데이터 센터 또는 그런 우량한 데이터 센터가 예를 되겠죠. 아니면 아메리칸 타워처럼 그런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리츠라도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하는 특히 커머셜 같은 경우, 그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쪽 중에서 커머셜이나 레지던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데미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가장 데미지가 덜한 거는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기업들은 전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새겨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코렉션 오더라도 만약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하고 이자율이 증가할 때, 그때는 이제 석유나 에너지주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메이저급 코렉션이 오더라도 안 오기를 바라지만, 어떤 주식에 따라서 데미지는 각각의 천차만별이라는 거고 명심하시고, 항상 캐시를 가지고 계시고 평소에 예행 연습을 많이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한테 만약에 안 오면 다행이지만, 오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가를 평소에 생각을 해 놓으셨다가 그 캐시로 뭘 산다, 어떤 걸 평소에 자기한테 맞는 기업군들을 잘 연구하고 계시다가, 그때 이제 사실은 가장 데미지가 큰 분들은 그때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군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불안 심리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확신이 없고, 그분들이 가장 데미지가 크고 또 자산을 가장 크게 잃는 분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